오늘은 제가 직접 겪은 햄버거집 창업 실패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대 중반의 평범한 남자입니다. 어린 시절은 무난했지만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외동아들이었고 부모님이 순댓국집을 하시느라 늘 바쁘셨기에 어릴 때는 거의 할머니 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가게에 계셨고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손님이 꾸준한 동네 맛집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을 보며 자랐기에 장사라는 단어는 어릴 때부터 제게 익숙했죠.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반에서 1등에서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부모님은 사고 안 치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고 흥미를 잃어갔습니다. 고2 때 저는 솔직하게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공부엔 취미가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의외로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봐라. 그렇게 저는 1년간 여러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부모님 순댓국집에서도 일했고 이마트 주차요원 그리고 웨딩홀에서 홀서빙까지 안 해본 게 없었죠. 그러다 우연히 호텔 웨딩홀 주방에서 일하던 날 요리사가 요리하는 모습을 보며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요리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결국 호텔 조리과에 진학했고 요리를 배우는 대학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땐 확신했습니다. 나는 요리로 먹고 살겠구나. 군대를 다녀오고 나서 바로 호텔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제가 상상한 멋진 주방이 아니었습니다. 기름때 낀 설거지, 바닥 청소, 잡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일이 힘들기도 했고 저와 같이 들어온 동기들은 다 퇴사를 했고 저도 그때마다 퇴사를 할까 고민을 할 정도로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언젠가 내 가게를 차릴 거란 목표로 버텼습니다. 2년, 3년, 그렇게 8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후배도 생기고 선배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그중 친한 선배가 먼저 퇴사해 파스타집을 차렸는데 생각보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작은 매장이었지만 회전율이 좋고 후기도 많았습니다. 선배는 말했습니다. 내 가게를 하니까 재밌네 라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저도 점점 창업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저도 퇴사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가게를 바로 차리진 않았습니다. 어떤 일을 배우고 창업을 해야 할까? 라는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고민 끝에 유행 안 타는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국 프랜차이즈 햄버거집에 취업해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령층이 다양하고 남녀노소 많이 찾는 이유로 햄버거를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일하면서 배달의 포장, 조리, 발주까지 거의 다 배우고 익숙해질 때쯤엔 개인 햄버거집에서도 일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개인 햄버거집으로 옮겨 다시 1년을 일했습니다. 본사에 로열티가 없는 개인 매장의 구조를 몸으로 배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험을 쌓고 나니 이제는 진짜 내 가게를 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커져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통장 계좌를 확인해 봤습니다. 9년 동안 모은 돈은 7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진짜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그래서 그 돈으로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군데씩 돌아다니며 조건이 맞는 매물이 있나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한 달 조금 넘게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마음에 드는 매장을 찾았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 근처였고 유동 인구도 많고 주변에 햄버거 매장이 없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300만 원, 그리고 매장 크기는 15평.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제겐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제 이름으로 찍힌 도장이 그렇게 떨리던 건 처음이었어요. 보증금, 인테리어, 장비, 간판, 재료비, 주방 설비까지 모두 합치니 총 창업 비용은 1억 원이 들었습니다. 모자란 3천만 원은 감사하게도 부모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오픈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첫날이 찾아왔습니다. 그날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손님들이 몰려 정신이 없었고 패티 굽는 소리,
프라이어 기름 튀는 소리가 온종일 가게를 가득 채웠습니다. 첫날 매출은 90만 원. 하루를 마치고 계산기를 덮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꿈을 이뤘구나. 오픈 첫 주가 지나자 저는 조금 더 손님을 늘려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새로 개설하고 가게 사진과 햄버거 메뉴 사진을 직접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햄버거 단면이 잘 보이게 찍고 감자튀김 옆에 콜라잔을 살짝 세워놓고 해시태그도 달았습니다. 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생각보다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근처 주민분들이 댓글로 "여기 새로 생긴 곳인가요? 사진 보고 왔어요." 이런 말을 남기기 시작했죠. 그때는 정말 설렜습니다. 드디어 나도 내 가게를 알릴 수 있구나. 작은 핸드폰 화면 속 그 숫자들. 좋아요 30개, 팔로워 70명. 그게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었습니다. 첫 달, 두 달은 순조로웠습니다. 두세 번째 달까지도 매출은 월 평균 1,800만 원, 하루 평균 60만 원 정도였죠. 운영 인력은 이렇게 구성했습니다.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 저와 A 알바생, 오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저와 B 알바생. 저는 오전 10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불판 앞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는데 문제는 수익이었습니다. 월세 300만 원, 알바 2명 인건비 450만 원, 식자재 630만 원, 원가율 35%, 공과금 80만 원, 배달앱 수수료 90만 원, 소모품비 50만 원. 다 빼고 나면 순수익은 고작 200만 원 남짓. 그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 달 내내 불판 앞에서 하루도 쉬지 않았는데 남은 게 고작 200만 원이라니. 그 숫자를 보는 순간 마음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게를 하는 건지 가게가 나를 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 사람들은 자영업이 자유롭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날 알았습니다. 이건 자유가 아니라 끝이 보이지 않는 감옥 같은 노동이라는 걸. 그렇게 다시 3개월 차엔 매출이 조금 올라서 순수익 300만 원. 이제 좀 괜찮아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4개월 차엔 다시 200만 원. 그래서 5개월 차에는 고민 끝에 메뉴를 늘렸습니다. 직접 샐러드 메뉴를 개발해서 함께 팔기 시작했죠. 다행히 반응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엔 샐러드만 사가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그 덕분에 순수익이 350만 원까지 늘었습니다. 그래도 그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버틸만 하네. 매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고 샐러드 메뉴 추가로 손님 반응도 좋았죠. 하지만 그 다음 달에도 매출이 비슷했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식자재 단가가 조금씩 오르고 있었고 패티 가격도 10% 정도 올랐습니다. 기름과 포장용기, 소스, 그리고 심지어 물티슈까지 한 달로 계산하면 5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배달앱 수수료였습니다. 매출 구간에 따라 수수료가 2%에서 7%까지 차등 적용됐죠. 저처럼 월 매출이 1,800만 원 정도 되는 소규모 매장은 중간 구간 약 5%에서 6% 수수료가 붙었습니다. 배달 매출이 한 달 700만 원 정도였으니 단순 계산으로만 해도 40만 원 이상이 수수료로 빠져나갔습니다. 여기에 배달비 부담이 건당 2,000원에서 3,000원. 한 달에 600건만 나가도 15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습니다. 물론 일부는 고객이 배달비를 냈지만 결국 제 부담이 100만 원 전후로 남았습니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 100만 원이 통째로 빠져나간 셈이었죠. 그제서야 실감했습니다. 시스템이 나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던 거구나. 그날 이후로 계산기를 두드릴 때마다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일을 더 열심히 해도 결국 남는 건 점점 줄어드는 구조. 일하면 일할수록 마이너스가 쌓인다는 말이 그제야 뼈에 사무치게 와닿았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이게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몇만 원씩 빠져나가니까 그땐 잘 몰랐어요. 그런데 한 달 단위로 보면 통장이 점점 비어있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 즈음부터는 체력도 한계가 왔습니다. 하루 12시간 서서 일하다 보면 다리가 퉁퉁 붓고
손목이 저렸습니다. 퇴근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었습니다. 이러려고 회사를 나온 건가? 그런 생각이 밤마다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표정도 굳어지고 손님 응대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걸 저는 몰랐는데 단골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장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세요. 그 말이 참 묘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매장을 닫고 혼자 의자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이었나? 창업 전엔 분명 내 가게를 운영하며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게 꿈이었는데 현실은 자유는커녕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습니다. 오픈 초기엔 그래도 열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그 열정은 의무감으로 바뀌었고 의무감은 버텨야 한다는 압박으로 변했습니다. 어느새 매장 문 여는 게 두려워졌습니다. 주문이 밀릴까봐 두려운 게 아니라 오늘도 돈이 안 남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점점 손님 수가 눈에 띄게 줄기도 했습니다. 근처에 새로 생긴 프랜차이즈 햄버거집 때문이었어요. 브랜드 인지도 있는 곳이 바로 3분 거리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은 광고도 많이 했고 오픈 초반엔 세트 메뉴 할인도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는 매출이 1,500만 원 밑으로 떨어졌어요. 한 달 순이익이 70만 원. 그마저도 재료비 한 번 더 오르면 바로 사라질 금액이었죠. 그때부터 정말 정신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가 남을까? 계속 버텨야 할까?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그만두면 빚만 남고 계속하면 몸이 남아나질 않을 것 같았습니다. 퇴근길에 셔터를 내리고 나면 길바닥에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그때가 하루 중 제일 편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흘렀지만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점심 피크 타임이 되어도 주문이 거의 없었어요. 그날 일 매출은 28만 원. 문제는 그날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였죠. 일주일 내내 평균이 30만 원도 채 안 됐습니다. 근처 프랜차이즈 매장은 여전히 손님이 많았고 저희 매장은 그 흐름을 그대로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익숙한 브랜드를 더 믿는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재료비는 그대로인데 쓰지 못한 식자재들이 남아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버려야 했습니다. 버릴 때마다 마음이 같이 버려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알바 한 명을 자연스럽게 줄였습니다. 그때부터는 혼자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조리하고 포장하고 설거지하고 배달 준비하고 하루 종일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었고 손목이 저려서 컵을 잡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그때부터는 버틴다라는 말의 의미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언젠간 나아지겠지였는데 이젠 그냥 오늘만 넘기자로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장부를 보면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떻게 계산해도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땐 진짜로 느꼈어요. 아, 이건 노력으로 안 되는 구조구나. 하루는 장사를 마치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리더라고요. 그 소리가 왜 그렇게 크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접어야 하나. 근데 또 그게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만두는 순간 모든 게 끝난다는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부모님이 도와주신 3천만 원,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7천만 원, 그 모든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에도 저는 또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게 습관처럼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폐업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도 싫었어요. 마음 한구석에선 이미 이건 끝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그때부터 하루하루는 운영이 아니라 소모였습니다. 재료를 쓰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갈아넣는 기분이었습니다. 불판 위에 패티가 익어가는 동안 제 마음도 같이 타들어갔습니다. 어느새 1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하루하루 버티던 게 이젠 하루를 견디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손님이 없는 매장 안에서 혼자 패티를 굽고 있으니 불판에서 나는 지글거리는 소리가 제 마음을 태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엔 손님이 3팀, 저녁엔 2팀이 전부였습니다. 그 5팀을 보며 이게 마지막 손님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남은 불판 위 기름을 닦는데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게 터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혼자 울고 그날 밤 셔터를 내리는데 철컥하는 소리가 마치 제 마음의 문이 닫히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리고 셔터 앞에 한참 서 있었습니다. 불 꺼진 매장 안, 그동안 땀과 시간과 꿈을 쏟아부은 그 공간이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의자 위엔 닳아버린 앞치마가 걸려 있었고 벽에는 처음 오픈할 때 붙였던 메뉴판이 테이프가 다 떨어져서 한쪽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그동안 버텼던 모든 시간들이 한순간에 밀려왔어요. 오픈 첫날의 긴장감, 첫 매출표를 보며 울던 그날, 손님이 몰려 정신없던 날들, 그리고 점점 텅 비어가던 하루하루. 그 모든 게 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면 그냥 시대가 바뀐 걸까? 그건 지금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게 앞에 임대문에 종이를 붙이면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종이를 붙이고 한 발자국 물러서서 보는데 이상하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도 정말 열심히 했지. 그 한마디가 스스로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땐 괜히 눈을 피했습니다. 그래, 수고했다. 그만할 때 됐지. 아버지는 그 말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덧붙이셨습니다. 다음엔 몸부터 생각해라. 그렇게 가게를 정리하고 나서 처음 며칠은 정말 멍했습니다. 매일 하던 일이 사라지니까 아침에 눈을 떠도 이제 뭐하지? 라는 생각만 들더군요. 몸이 먼저 적응을 못했습니다. 늘 아침이면 매장 문을 열던 버릇이 남아 있었고 잠에서 깨면 습관적으로 손목 시계를 보며 아, 지금쯤이면 감자 튀기고 있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시계 바늘이 더는 저를 재촉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편해야 하는데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은 일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는다는 걸. 하루 종일 누워있다 보면 내가 실패한 이유만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버틸 걸 그랬나? 샐러드 말고 다른 메뉴를 넣었어야 하나? 광고라도 조금 했으면 달라졌을까? 끝없는 후회가 꼬리를 물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자 그런 생각도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마치 다 타버린 불씨처럼요. 이미 끝난 일인데 계속 생각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그만두고 한 달쯤 됐을 때 부모님 가게에 들렀습니다. 여전히 두 분은 순댓국집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나도 부모님처럼 평생 한 길을 가고 싶었는데 고작 1년 만에 포기했으니까요. 사업이라는 건 정말 어렵구나. 그때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버지가 그러시더군요. 장사라는 게 다 그래. 처음엔 재밌고 중간엔 버티기고 끝엔 내려놓는 거야. 그 말이 이상하게 깊게 박혔습니다. 사실 폐업하고 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게는 큰 위로가 됐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간 거구나. 그리고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 1년 동안 저는 햄버거를 판 게 아니라 젊음과 열정, 그리고 가능성을 실험했던 시간이었다는 걸요. 물론 통장엔 돈이 없지만 그래도 후회는 없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배운 게 너무 많았거든요. 하나 확실한 건 장사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엔 내 노력보다 큰 벽이 존재하고 그 벽을 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무가치해지는 건 아니라는 것도요. 요즘은 다시 생각합니다. 그때의 실패가 제 인생을 망친 게 아니라 인생을 진짜로 시작하게 만든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다시 호텔에 재취업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전엔 그저 직장 생활이 답답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알겠습니다. 월급을 받으며 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회사 밖은 지옥이라는 말을 이젠 정말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현재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지금 힘든 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꼭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분명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겠습니다.